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두산 로보틱스보다 삼성이 직접 고른 이 기업 무조건 사모으세요. 큰돈 됩니다. 올해 로봇 산업의 상승 랠리가 시작된 이슈가 삼성으로부터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도 로봇과 관련된 이슈들 중에서 삼성에 대한 이슈들을 가장 먼저 주목하셔야 됩니다. 삼성이 직접 고른 이 기업은 앞으로 큰 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로봇 산업의 흐름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수혜주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8,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크고 있는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 제가 직접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AI, 로봇 산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압축한 총 자료집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께는 모두에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해당 리포트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 설명드리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최근 이슈부터 하나 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산 로보틱스가 국내 IPO가 진행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죠.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이슈가 많이 안 보였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2년 만에 미국의 CES 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IPO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2년 만에 CES 2024에 참가할 예정이고요. 내년 1월에 진행되는 겁니다. 이 CES 2024에 참가해서 지난 8월 달부터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해온 AI 기반의 GPT 협동 로봇 솔루션의 프로토타입을 선보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모델은 두 종류 이상의 행동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오류 수정을 반복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게 챗 GPT가 적용이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두산 로보틱스의 이 협동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학습시켰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 활용해서 메뉴가 앞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프로그램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효율성도 아주 높고 활용성도 아주 뛰어날 것이다 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성적표는 상당히 낮죠. 지난 10월 5일에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국내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최고 67,600원까지 거래가 된 건 맞지만 지난달 27일 10월 27일 기준에서 장중 32,150원으로 반토막이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기준에서. IPO에서 4,2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이 돈을 가지고 독점 공급을 계약하고 있는 미국의 파트너사 로겔과 협업을 확장할 예정이고요. 상장 시 조달한 자금을 통해서 신사업과 M&A에 나설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돈을 벌어들이고 그 돈을 통해서 이제 협력도 넓히고 새로운 신제품들도 만들어내고 거기에다가 M&A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빠졌던 물량에 대한 시장의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실질적으로 로봇 산업이 지금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 산업이 아니죠. 2차 전지의 초창기처럼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인데 로봇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시장에 기라성 같은 기업들 다 있지 않냐.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협동 로봇 시장에서 유니버셜 로봇이 현재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환학, 테크맨,
두산 로보틱스, ABB 이 4개의 기업이서 2등 경쟁을 엄청나게 치열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환하게 앞서고 있는 게 맞는데 해당 점유율 자체는 따라잡기에는 충분한 정도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2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실 산업용 로봇이나 어떠한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에 락인 효과가 있습니다. 즉 새로운 기업으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서비스 로봇이나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새로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 안에서 엄청난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다면은 락인 효과로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시장에 대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정부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간절한 정부 지원이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지금까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제조업 리쇼어링 추세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서 급성장하는 로봇 시장을 위해서라도 국내 정책 마련이 상당히 시급하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선점해서 락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즉 이미 내가 1등 로봇 기업, 1등 산업용 로봇 기업을 거기서 물량을 받아서 해당 로봇을 굴리고 있는데 해당 로봇이 잘 돌아갑니다. 효과도 잘 나오고 있어요. 굳이 신생 업체한테 가가지고 해당 로봇을 가지고 올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1등이 아직 없습니다. 이제 막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거기에 서비스 로봇들도 같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이번 시장에서 성장이 나올 때 정부에서 밀어주기만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2등, 3등, 1등까지도 넘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협동 로봇 시장은 선두 기업이 없기 때문에 주도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지난 3월에 첨단 로봇 규제 혁신안을 마련하고 4월에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로봇 산업에 대한 규제가 풀어져 있는 우리나라가 아닌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선진국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 로봇 규제가 얼마나 심했냐? 로봇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도입됐을 때 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 공장 로봇이 1분당 움직일 수 있는 횟수까지 법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에 대한 성능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부의 규제에 맞춰서 개발하다 보니까 오히려 로봇의 성능을 낮춰야 할 상황까지 발생을 했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미 공장에 로봇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이를 합법화시키는 데만 7에서 8개월은 좋게 걸렸다. 즉 우리나라의 로봇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규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라면서 현실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기부는 규제 혁신 차원에서 전국 30여 곳의 규제 자유 특구를 운영하면서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거의 모든 실증 사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즉 로봇 산업 중에서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못 해왔던 그러한 사업들, 서비스들을 전국 30곳에서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실험하고 이게 비즈니스 모델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할 것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영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 강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전반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서 사실 이 산업용 로봇에 대한 선두였던 미국이 다른 국가에 대해서 밀리게 된 계기가 있어요. 10년 전부터 로봇 기술 혁신에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인간형 로봇부터 자율주행 로봇에 이르기까지 로봇을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미국 기업들이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세계 최초로 산업용 로봇을 발명을 했고요. 유니메이드 암으로 불리는 산업용 로봇이 50년대 초반에 1950년대 후반에 개발이 돼서 60년대 초반부터 GM 공장에 도입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걸 개발했던 기업이 유니메이드 암을 개발했던 기업이 유니메이션인데
얘네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 인수됐다가 1988년도에 스위스 스토블리에 매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로봇 산업에서 기술 쇠퇴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세계 시장에서 로봇팔과 기타 산업용 로봇에 대한 시장을 누가 갖고 있나요? 일본의 파나카 야스카 전기가 잡고 있죠. 독일의 쿠카, 스위스의 ABB가 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4에 대한 세계 점유율이 57%나 나가고 있고요. 사실상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앞서 나가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빅4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즉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밀어줘야지 이러한 분야, 최첨단 분야에서 밀리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실패한 사례를 보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부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구시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관계기관과 함께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사업 준비 TF를 가동합니다. 이게 정확히 뭐냐? 로봇 업계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로봇의 업무 수행 능력, 안전성 실증 등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제품들이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부터 내년부터 실증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돈을 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부터 2028년도까지 약 5년간 2천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난 8월에 최종으로 통과를 했고요. 그 결과 산업부는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이 미래 첨단 로봇 산업의 성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왜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로봇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왔습니다. 즉 앞으로 로봇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될까? 이 로봇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까? 방향성을 잡아왔다면은 올해 삼성이 로봇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두산 로보틱스부터 해가지고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으면서 로봇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개화를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1년 동안 로봇 산업의 상승률이 50%채밖에 안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로봇이 연초 대비해서 거의 150%, 160%씩 엄청난 시세를 냈습니다. 그만큼 로봇 시장에서 현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로봇 시장은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밀어준다고 하면은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로봇에 대한 도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앞선 전례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제조업과 로봇 도입의 가속화라는 내용인데 흔들리는 제조업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조업의 강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분야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조업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성장세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도 대비해야 된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비중이 크면서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첨단 IT 부분 경쟁력은 상당히 약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IT 쪽에서는 나쁘지 않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고령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숙련자보다는 비숙련 노동자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를 가진 독일 같은 경우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에 대한 문제와 투자 부족 등의 자체 성장 동력에 대한 약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느니 최근 우리나라 고령층이 노동 공급 증가세를 견인하는 모습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독일 노동시장 상황과 흡사하다라고 경고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고령층에 대한 문제들, 고령화에 대한 내용들 심각한 거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를 떠났던 고령층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자리를 돌아오면서 이 노동 공급이 증가세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게 맞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할 수 있는 인구수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로봇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더 주목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독일의 중소기업이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인해서 로봇 자동화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 중소기업들이 로봇 자동화에 집중하고 있고요. 독일 기계부품 생산업체인 S&D 기계연마 담당 책임자가 은퇴할 예정에 따라 그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안 합니다. 이게 너무 지저분하고 힘들고 단순 업무다 보니까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6월까지 독일에선 약 170만 개의 일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국제 로봇 연맹에 따르면은 지난해 독일에 약 2만 6천 대의 로봇이 설치가 됐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일자리를 다 대체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많은 숫자이지만 어쨌든 독일에서 로봇에 대한 도입 속도를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먼 미래로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뿌리 산업들이 있죠. 제조업의 뿌리 산업들이 있는데 그 뿌리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무려 6만 6천억, 6만 6천 명이고요. 전체의 9.2% 수준입니다. 2022년도 뿌리 산업 인력 실태 조사를 토대로 주조, 금형, 열처리, 용접, 로봇, 센서 등을 포함한 14대 뿌리 산업 종사자는 작년 기준에서 한 72만 명 정도 됩니다. 연령별로 따지면은 40대가 32%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50대, 그 다음으로는 30대, 그 다음으로는 60대 이상으로 집계가 됩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50대와 60대에 대한 인원수가 가장 많아질 거고요. 30대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 20대에 대한 인구수는 많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내도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에 대한 종사자가 9.2%는 외국인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낮은 임금과 수작업 위주의 열악한 환경, 청년층의 취업 기피, 그 다음에 일하고 있는 재직자의 이탈 심화 등으로 로봇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협동 로봇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협동 로봇 다 여기저기 종목군들이 있는 거 아는데 왜 굳이 그 중에서도 삼성이 고른 이 기업을 공략해야 되냐?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내년에 양팔 달린 상반신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원래 지금 산업용 로봇들이나 협동 로봇들 보면은 거의 다 외팔형 로봇입니다. 즉 행동을 하는데 분명한 제약이 있고요. 이 양팔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외팔형 로봇이 할 수 없었던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된 자리에서 사람이 수행하는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할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내년 초에 이런 상반신 달린 양팔 휴머노이드 상반신 로봇과 자율주행 로봇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 자율주행 로봇과 상반신 휴머노이드 로봇을 합치면은 그냥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겠죠. 먼 미래 시간이 지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온전히 사람의 일을 대신할 것으로 기대하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거기에 따른 성능의 한계가 명확한 게 사실이고요. 기존 로봇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양팔 로봇이기 때문에 상당히 못하는 업무들이나 업무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겠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면서 전신 휴머노이드에 비해서 현실적인 공급 가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삼성과 연결된 로봇 관련주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지분을 15% 들고 있죠. 상당히 시장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시장에서 로봇 산업이 먼저 움직이기 위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처럼 로봇과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대장주격이 먼저 움직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2차전지 산업이 움직일 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홀딩스나 대장주격이 먼저 움직이고 그 뒤를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산업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움직임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 상당히 낮은 가격까지 밀려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 초에 다양한 로봇 제품군들을 출시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보핏이 외관이 나왔죠. 내년 상반기, 내년 초에 출시될 예정인데 출시와 함께 로봇 산업이 집중을 받으면은 삼성과 연결되어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장의 주도주로 등극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초반에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적이 좋지 않다고 했죠. 그런 로봇 산업의 특성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와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을 만들어서 삼성의 수많은 공장들에다가 로봇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연결점을 가진 기업의 수주 실적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삼성에 대한 그리고 로봇 산업에 대한 흐름과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주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하단부에 있는 13만 5천 원대, 13만 원대까지 분할 매수를 통해서 반드시 모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가격부터 충분히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진 돈을 손절치고 잡기는 어렵더라도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일부씩 떨어질 때마다 물량을 사모으기에는 충분히 낮은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로봇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나 로봇 산업에 대한 거 알겠고, 아까 이야기했던 로봇, 반도체,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나 이거 리포트 통해서 한번 스스로 투자에 참고해보고 싶은데, 해당 리포트 어떻게 다운로드 받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를 제가 기준에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돋보기 버튼을 누르셨을 때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실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까지 설치가 끝나서 여러분들께서 파일을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겁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거든요. 로그인 버튼 클릭하시고 회원가입 버튼 누르시면은 약관동이 나올 겁니다. 약관동에도 확인 후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적으셔야 되는 건 딱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은 여러분들의 말 그대로 비밀번호입니다. 이름과 혹은 필명을 적고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무료 회원가입이 끝납니다.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안 적어도 되냐? 서울특별시 땡땡구 지역 주소 안 적어도 되냐?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예 원천 없애기 위해서 제가 적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편하게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으시고 여러분들께서 로그인하셔서 여기 있는 컨텐츠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컨텐츠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급등 추천주입니다. 말 그대로 단기간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정리해서 제가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반도체, AI, 로봇 총정리집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만든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 해 놓았습니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연구 소장하실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 어떠한 뉴스가 있는지 거기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장전 급등 뉴스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니까 장 시작 전에 한 번씩만 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등주 분석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시장의 급등주들, 근데 그 급등주들이 왜 올랐는지 모르고요. 어떤 종목군들이 올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급등주들이 왜 올랐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급등주 분석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꼭 시간 내셔서 해당 컨텐츠 이용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